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투자자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주식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주식이 좋지 않네. 도대체 왜 그럴까? 지난주에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너네 요즘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적당히 좀 써. 이러한 경고를 날렸죠. 그리고 또다시 신용등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피치가 아니라 무디스입니다. 최근에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에서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기사에 10개의 Small and Mid-Size Bank 이렇게 써있죠. 중소은행들 10개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는 말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사태가 먼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은행들로부터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죠. 이와 동시에 은행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대출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재정 상황이 불안했었는데요. 이러한 은행들을 때린 것입니다. 피치보다 무디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간 무섭긴 합니다. 그리고 무디스는 추가로 몇 개의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강등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리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는 조만간 추가적인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올해 들어 미국 정부와 은행들의 잡음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죠. 무언가 불안 요소가 있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돈이 잘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과거 코로나 때에 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망설임이 있지 않나요? 대출 금리가 5%가 넘어가니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안 돌면 대형 은행들은 상관없지만 덜 타격을 받지만 중소은행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작용하죠. 지금까지 큰 세 차례 악재가 있었습니다. 3월 달에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여러 은행들의 파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졌고요. 그리고 8월 초에는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무디스에서 미국 지역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달러와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보고 과연 이번에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우리의 증시는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을 다 팔고 떠나야 할지 아니면 일종의 잡음으로 해석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무엇을 봐야 할지 이러한 것들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라이브 때에도 언급드렸지만 제 의견은 사견으로만 봐주시고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의견을 지닌 사람도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달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흐름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녹색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달러는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재에 반응하는 민감도 중심으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거의 2달 동안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는데요. 안전자산인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행의 도미노 파산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감하여 안전한 국채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러도 다 같이 떨어졌죠. 정말로 이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미국 화폐인 달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은행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달러가 쭉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8월 초에 발생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볼까요? 자세히 보니 이때에도 달러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비슷한 이유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달러와 국채금리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할 거야 이러한 인식이 커졌죠. 그동안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경제를 꾸준히 키워왔었는데 이에 대해 피치가 경고를 날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떨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앞선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모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최강의 안전자산인 달러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위험 자산으로 돈이 들어갈 콩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이벤트 이후에 미국의 증시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에는 그냥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실은 이번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도 큰 악재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약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달러는 상승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안전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피치가 미국을 때렸을 때에는 뭐야 이러다 말겠지. 어차피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주겠고 미국은 결국 돌고 돌아 성장할 수 있어.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디스가 은행을 때리자 사람들은 움츠려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에서 한 대 맞고 대출이 위축이 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한 번 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3월 때처럼 돈을 팍팍 지원해주기도 애매합니다. 뭐가 파산해야 돈이라도 뿌려주지. 그냥 은행이 어렵다는데 그리고 피치가 하지 말라는데 이것을 핑계로 돈을 지원해주기는 애매한 노릇이죠. 무언가 손발이 묶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 급등했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불행 중 다행으로 4%까지 내려왔죠. 다른 악재가 터져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국채금리가 진정된 것은 다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4년간 미국의 3년물 국채에 대한 응찰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1차 시장에서 국채를 매수하기 위해 덤볐냐 이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청약 경쟁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국채 응찰률은 꾸준히 증가되는 중이고요. 며칠 전에 3년물 입찰 결과로는 최근 추세선을 상회하는 2.9배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국채를 꾸준히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꺾인 것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은 살짝 애매한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죠. 8월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어선 안 되겠죠?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클리버랜드 연은에서는 이번 달 물가를 3.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주춤거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물가가 낮게 나오면 증시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자체는 녹록치 않습니다. 9월에 발표되는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전망치는 0.1%또 올라가면서 4%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요즘 미국 경제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8월이 아마도 갑자기 높아진 물가에 대해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또 적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증시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나온 중국의 물가입니다. 중국의 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더욱더 망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상보다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마이너스가 적게 나왔다.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이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마이너스가 컸지만요. 그렇다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조금은 먹히고 있다. 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축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도 작용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중국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중국의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사람들이 유가 롱에 베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국에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상황들은 최근 불안한 미국의 상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증시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미국발 신용 등급 강등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이 먹히면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커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 봅니다. 제가 뭐라 말을 해도 소용없겠죠.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